경기도에 사는 60대 한정순 씨는 오늘 모처럼 화사한 색깔의 옷을 입고 지인을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한 씨는 나이 들수록 밝은 색의 옷이 좋아졌습니다. 이전에는 옷이 대부분 검정색이나 흰색이 많았지만 요새 민트색, 연두색 이런 옷을 많이 구입했습니다. 한 씨는 빨간색에도 꽂혀서 빨간색 옷도 몇 개 샀습니다. 하지만 거울을 보면 막상 그리 잘 어울리는 것 같은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한 씨가 오늘 만나는 친구는 한 씨와 40년 된 지인 동생으로 젊을 때부터 옷에 아주 관심이 많은 동생이었습니다. 한 씨의 지인은 한 씨에게 패션에 관해 만날 때마다 조언을 해줬지만 한 씨는 옷에 별로 관심 없어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몸에 살도 붙고 점점 외모와 옷차림에도 관심이 많이 생겨 동생에게 조언을 구하기 위해 약속을 잡았습니다. 한 씨는 카페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지인 동생과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동생은 오늘도 참 예뻐 보였습니다. 젊었을 때는 오히려 한 씨가 이성에게 더 인기가 많고 피부도 좋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한 씨의 지인 동생은 어찌나 관리를 잘했는지 한 씨가 보기에도 참 고급스러워 보였습니다. 갑자기 옷 잘 입는 법을 알려달라고? 요새 나이 든 사람들도 옷 잘 입는 사람이 많아서 옷차림만 보면 몇 살인지 잘 모르겠다니까. 그런 사람들 보면 나도 그런 사람들처럼 잘 입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입어야 될지 사실 엄두가 잘 안 나. 매일 입는 옷들만 입고 편한 옷만 찾게 되고 요새 좀 밝은 색 옷들 사 입긴 하는데 왠지 모르게 어색한 거 있지? 편한 옷이 좋긴 하지. 하지만 너무 편안함만 우선시하면 자칫 빈티나 보일 수도 있어. 안 그래도 언니가 그것 때문에 고민이라길래 내가 사진들을 좀 찾아왔는데 같이 보면서 하나씩 설명해 줄게. 그래, 재밌겠네. 언니, 톤온톤이라는 말 들어봤어? 톤온톤? 그게 뭐야? 톤온톤은 단일 또는 몇 가지의 색상만을 가지고 동일 색상 계열 안에서 명도와 채도가 다른 색상들을 사용하는 배색 기법을 의미해. 말이 좀 어렵지? 예를 들어서 얼핏 보면 똑같은 갈색이지만 조금 진한 갈색이 있고 연한 갈색이 있잖아. 사진 하나 보여줄게. 그러고는 동생은 휴대폰에 저장해 놓았던 사진들을 하나씩 보여줬습니다. 이 사진 얼핏 보면 상의랑 하의랑 비슷한 색 같잖아? 근데 자세히 보면 하의가 상의보다 조금 더 어둡고 진해. 이렇게 비슷한 색의 상의와 하의를 입을 때 보통 하의를 조금 더 진한 색으로 입어주면 좋아. 물론 반대로 상의를 진하게 입어도 잘 어울린다고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긴 한데 아직 패션을 잘 모른다면 그냥 하의를 조금 더 진한 색으로 입어준다고 생각하는 게 좋아. 이 사진도 보면 비슷한 아이보리, 크림 계열의 상하이 옷인데 이분도 마찬가지로 바지를 보면 상의보다 색이 조금 더 진한 게 보이지? 그러네. 이런 디테일한 부분은 생각도 못했어. 그리고 톤인톤이라는 것도 있어. 톤인톤? 아까 그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방금은 톤온톤을 보여준 거고 이번에는 톤인톤이야. 톤인톤은 아까 톤온톤과는 달리 색상은 다르게 하되 비슷한 채도를 가진 옷들을 활용해서 코디하는 것을 뜻해. 여기서 말하는 채도란 색의 선명한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 보통 색이 보다 선명할수록 채도가 높다고 말하고 회색이나 흰색 또는 검정색과 같은 무채색에 가까운 색일수록 채도가 낮다고 표현해. 채도는 말만 들어봤지 정확히 뭔지는 처음 들어보는 것 같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진으로 보여줄게. 정말 세련되게 잘 입으신 것 같네. 이 사진 보면 연한 색들 위주로 잘 코디한 게 보이지? 상의는 하늘색 계열이고 위에 걸친 자켓은 연한 초록색 계열 그리고 바지도 보면 연한 보라색 같은 느낌이 있어. 이렇게 연한 색들로 톤을 맞춰준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이 톤인톤 코디는 좀 어려워서 나중에 시도해보는 게 좋아. 재밌네. 그 다음은 뭐야? 언니가 재밌어 하니 다행이네. 그 다음은
만약 컬러를 매치하는 게 너무 어렵다고 하면 흰색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는 게 좋아. 언니 최근에 밝은색 옷들 사기 전에 제일 많은 색이 흰색 옷 아니었어? 옛날엔 거의 흰색을 즐겨 입었던 것 같은데? 맞아. 나 예전에 상의는 거의 흰색 상의만 입었지. 아직 버리지 못한 것들도 많고 입을 만한 것도 많아. 셔츠도 있고. 그 중에서도 대충 입어도 멋스러운 느낌을 주고 소재 자체에 힘이 있어서 몸매를 자연스럽게 감춰주는 데는 셔츠만한 게 없어. 안 그래도 살이 쪄서 옷 입으면 너무 몸매가 드러나는 게 싫었는데. 그러면 셔츠가 딱이야. 그러면서 동생은 한 씨에게 다시 사진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흰색 셔츠는 바지로 어떤 바지를 입어도 대부분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청바지나 검은 바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 사진처럼 흰색 셔츠를 묶어 입거나 바지 안에 넣어 입어도 좋고, 이 사진처럼 한쪽만 넣어 입어도 멋있지? 그리고 아예 셔츠를 밖으로 빼서 입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자칫 다리가 짧아 보일 수 있으니까 주의해야 돼. 그리고 만약 흰색 셔츠가 조금 질린다 싶으면 이런 하늘색 계열의 옥스퍼드 셔츠를 입어도 아주 멋져. 진짜 그러네. 여기는 사진처럼 밑에 아이보리 계열의 바지를 입어주면 아주 매치가 좋아. 근데 나는 다리가 짧아서 입을 거면 넣어 입는 게 더 낫게 느껴지더라고. 언니 말처럼 상의는 짧게 하고 하의는 길게 하는 게 비율이 더 좋아 보이기는 해. 특히나 벨트를 이용하면 조금 더 슬림해 보이는 느낌을 줄 수 있어. 날씬하면 굳이 필요 없지만 배에 살이 많으면 벨트로 여기가 허리다라는 표시를 해주는 거야. 벨트는 거의 안 차는데 네 말대로 한번 해봐야겠네. 흰색 셔츠나 티셔츠를 입을 때 주의해야 할 점은 흰색은 때가 타기 쉬운 거 언니도 알지? 특히나 목 부분이나 겨드랑이, 소매까지 누렇게 변색된 부분이 없는지 화장품이 묻은 곳은 없는지 살펴보고 잘 빨아줘야 돼. 우리 나이에는 그런 거 더 신경 쓰는 게 좋아? 안 그래도 매번 세탁소에 맡기다가 유튜브 보면서 직접 빨아봤는데 효과가 좋은 거 있지? 50에서 60도 정도 되는 뜨거운 물에다가 과탄산소다랑 넣고 완전히 녹인 다음에 10분 정도 빨아주다가 마지막에 찬물에 구연산 넣고 헹궈주니까 변색된 부분이 하얗게 돌아오더라고. 그건 이미 알고 있구나. 안 가르쳐줘도 되겠네. 그리고 흰색 셔츠에 이 사진처럼 니트나 가디건 하나씩 걸쳐주면 좋아. 이렇게 걸쳐주면 자칫 밋밋해 보일 수 있는 코디에 포인트를 줄 수 있어. 또 이 사진처럼 만약 니트로 주황색을 골랐다면 신발을 니트색과 맞춰줄 수도 있고, 이것만 해도 주변에서 옷 잘 입는다고 다 쳐다볼 거야. 여기서 만약 신발이 주황색이 아니라 초록색이면 굉장히 이상해 보일 수 있어. 컬러가 안 맞고 포인트가 되는 색상이 여러 개라 좀 별로인 것처럼 보이는 거지. 이런 식으로 색을 맞춰주는구나. 근데 내가 요새 밝은 색의 상의를 많이 샀는데 그거에 맞는 코디가 있을까? 그것도 내가 다 알아왔지. 이 사진처럼 흰색 바지에 빨간색 블라우스를 입어주는 것도 좋고, 이 사진처럼 회색 바지에 노란색 블라우스로 포인트를 주는 것도 좋아. 언니는 아직 옷을 많이 안 입어봤으니까 만약 이렇게 상의를 튀는 색깔로 입었으면 나머지 바지나 신발에 다른 포인트를 주는 것보다는 방금 사진들처럼 무채색의 색상을 골라주는 게 좋아. 그리고 초록 계열과 분홍 계열의 상의는 이렇게 진한 색의 청바지와도 아주 잘 어울려. 마지막으로 만약 이 사진처럼 분홍색 상의인데 단추가 검은색이라면 단추색에 맞게 검은색 바지를 입어주는 것도 아주 센스 있는 코디야. 정말 튀는 색깔의 옷인데도 별로 어색하게 느껴지지 않네. 그치? 일단 얼굴을 보면 표정이 확실히 자신감이 다들 넘치시는 것 같아. 내가 마지막에 하려던 말인데 언니 말이 정말 중요해. 사람의 얼굴 표정은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말도 있어. 그리고 내가 봤을 때 확실히 어떻게 옷을 입어도 어깨도 펴고 웃으면서 다니는 사람은 옷을 잘 입는 것처럼 보이더라고. 그러면서 동생은 표정의 중요성에 대해 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동생의 말대로 우리가 평상시에 짓는 표정 습관은 피부 노화에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마에 생긴 주름의 주 원인이 바로 표정이라고 합니다. 자주 눈을 치켜뜨거나 찡그리는 표정을 자주 지으면 이마 주름이 깊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안의 상징인 팔자주름은 억세고 고집스러운 인상을 주고 실제 나이보다 더 들어 보이게 만드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팔자주름을 악화시키는 습관으로는 딱딱한 음식을 자주 먹는 것, 입을 내밀거나 삐죽거리는 습관, 턱을 자주 괴는 행동이 있으니 이런 행동은 피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동생의 조언을 들은 한 씨는 바로 턱을 괴고 있던 손을 무릎 위로 옮겼습니다. 재밌는데 어렵네. 색깔 맞추는 게 좀 어렵지? 그러면 그냥 원피스 하나를 잘 입어주는 것도 좋아. 원피스를 고를 때 A라인이나 H라인을 고르는 게 좋아? 이 두 가지가 몸매를 잘 커버해주고 전체적으로 균형감을 줄 수 있거든. 잘만 입으면 훨씬 날씬해 보이게 입어줄 수도 있어. 근데 여기서도 색깔을 맞춰주는 게 좋은데 이 사진을 봐봐. 지금 보면 허리띠랑 신발이 똑같은 노란색으로 색깔이 통일되었어. 이렇게 자칫 우중충해 보일 수 있는 색깔의 원피스인데도 불구하고 노란색으로 포인트를 줄 수 있는 거야. 우리 집에 비슷한 색깔의 원피스 있는데 한번 시도해봐야겠네. 그리고 언니 줄무늬로 된 티들 많지 않아? 그런 스프라이트 티셔츠도 가끔 입어주면 좋아. 이 사진 봐봐. 할머니인데도 아주 옷을 잘 입은 것처럼 보이지 않아? 이 할머니는 주황색 안경에 주황색 샌들을 신었네? 정확해. 언니 그새 패션 감각이 는 것 같은데? 이 사진은 스프라이트 티인데 줄무늬 자체가 파란색인 거 보여? 그럼 이 사람은 파란색으로 포인트를 준 거네. 그치. 이렇게 색깔이 튀는 스프라이트 티셔츠가 있으면 그 자체로 색깔 포인트를 주니까 나머지는 그냥 무난하게 입어줘도 멋있게 보이는 거야. 너무 많이 배웠네. 이제 그만 알려줘도 될 것 같아. 우리 남편도 옷을 못 입어서 알려주고 싶은데 남자 패션도 좀 알아? 동생은 자기 남편 옷 입을 때 딱 하나 신경 쓰는 게 있다고 했습니다. 그건 바로 데님 팬츠였습니다. 데님이란 청바지를 만드는 원단 즉 청원단을 말합니다. 이러한 데님 원단으로 만든 바지를 데님 팬츠라고 합니다. 이런 데님 팬츠는 어떤 상의와도 잘 어울려서 서로 다른 스타일 3개 정도만 있어도 남편을 멋지게 코디시켜줄 수 있다니까. 아, 그리고 여자뿐 아니라 남자도 스카프나 머플러를 활용해주면 좋아. 나이 들면 특히나 목주름이 신경 쓰이기도 하잖아. 그래서 스카프로 포인트를 주는 경우도 있어. 그러면서 동생은 다시 사진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벨트나 셔츠 위에 걸치는 니트처럼 머플러로 색깔 포인트를 준 것 같네. 이제 좀 감이 잡히는 것 같은데? 맞아. 어때 언니? 도움이 좀 된 것 같아? 완전 도움 많이 됐어. 동생은 기분이 좋았는지 이외에 신경 쓸 것들을 추가로 말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3가지 이상의 색상 조합은 피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액세서리를 포함해서 색깔이 3가지를 넘어가게 되면 안 어울릴 뿐 아니라 너무 과해서 다른 사람들의 눈을 찌푸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 조잡스럽고 멋을 부리려고 단단히 마음먹은 느낌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한 씨의 동생이 설명했듯 코디에서 색깔 포인트는 그냥 한 가지만 주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 나머지 2가지 색은 무난하게 하얀색이나 검정색, 회색 등 별로 튀지 않는 색깔로 입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2번째는 밝은 색상을 포인트로 해주는 것입니다. 어릴 때는 회색이나 검은색 등의 무채색이 오히려 세련된 느낌을 줄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 무채색은 피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안 그래도 피부색이 조금씩 칙칙해지고 주름이 늘어나고 체구도 전보다 왜소해져 자칫 무기력한 인상을 줄 수 있는데 무채색은 이런 느낌을 부각시킨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명도가 강해 보이는 주황색이나 분홍색 등 화려한 색상을 입어주면 얼굴에 활기를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어설픔을 줄 수 있는 액세서리를 피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중 귀걸이를 잘못 착용하면 어딘가 잘 어울리지 않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걸이보다는 반지나 목걸이가 차라리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생이 강조한 것은 자세였습니다. 사람이 어떤 옷을 입어도 멋있게 보이는 것은 그 사람이 하는 자세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걸을 때 허리를 꼿꼿하게 펴고 무릎을 쭉 펴면서 걷는 연습을 하게 되면 전체적인 인상이 당당하고 여유로워 보이는데 도움을 줍니다. 거리를 걸을 때 보면 블록에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을 따라 일직선으로 걷도록 연습을 해보세요. 여기다 허리디스크 환자들이 즐겨 쓰는 허리밴드를 착용하고 걷는 것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옷을 입을 때 앞서 말씀드린 것들을 잘 알고 계셨나요? 패션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너무 기본적인 것들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패션에 별로 관심이 없었던 분들은 한 가지만이라도 나에게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이에 관계없이 외적인 부분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남이 봤을 때 멋있고 예쁘다는 말을 듣는 것을 싫어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앞서 말씀드린 것 이외에 나의 외면을 가꾸는 데 도움이 되는 패션 팁 4가지와 외면뿐 아니라 내면에 도움이 되는 5가지 습관에 대해 알려드리려 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인생에 도움이 되는 좋은 정보와 지혜들 다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첫째, 유행하는 색보다 내가 좋아하는 색을 활용하자. 나는 흰색을 원래 좋아한다. 그런데 작년 봄과 여름이었던가 문득 내가 흰색 옷만 입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다른 색의 옷은 전혀 입지 않고 있었다. 나도 모르게 흰색만 입고 싶었나 보다. 그 전까지는 주로 검은색 옷만 입었던 탓에 흰색 옷을 더 찾았던 것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가장 나답게 만들어주는 색, 내가 가장 좋아하는 색을 흰색으로 정해서 가볼까 하는 생각이 든다. 매해 유행하는 색깔에 신경 쓰지 않고 내 기분을 잘 표현해주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색의 옷을 입을 때 진짜 멋을 아는 사람이 되는 것 같다. 요즘은 아침에 옷을 입을 때면 자연스럽게 흰색 니트에 손이 간다. 흰색 니트를 입으면 하의나 겉옷, 구두를 베이지색, 옅은 회색, 오트밀, 헤더 그레이 등 흰색에 가까운 내추럴한 색으로 맞춰 입을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화이트 톤으로 코디한 셈인데 나는 이런 식의 코디를 중년 여성들에게 추천하고 싶다. 화이트나 베이지로 전체적으로 컬러를 통일해서 코디하면 인상이 깨끗해 보이고 품격도 있어 보인다. 여기에는 진주가 딱 어울린다. 진주 액세서리를 매치하면 맨 얼굴이어도 얼굴이 밝게 보인다. 상의와 하의를 톤만 달리하여 한 가지 색으로 코디하면 그 위에 걸치는 옷은 비슷한 톤이어도 좋고 다른 색이어도 좋다. 둘 다 잘 어울린다. 쉽고 간단하게 멋쟁이가 될 수 있다. 둘째, 진짜 멋쟁이는 옷보다 머리에 신경 쓴다. 헤어스타일은 너무도 중요하다. 얼굴을 밝게 보이게 하는 것도 표정을 예쁘게 만드는 것도 헤어스타일이다. 멋쟁이로 보이는지 판단할 때는 옷도 중요하지만 머리 모양이 결정적으로 영향을 끼친다. 몸의 전체적인 균형을 잡아주는 것도 헤어스타일이다. 우선 멋진 헤어스타일을 만들려면 헤어 디자이너나 미용실을 잘 골라야 한다. 헤어스타일은 나와 헤어 디자이너가 둘이서 콜라보로 만드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하고 싶은 머리 모양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하고 무엇보다 지금까지 나한테 잘 어울린 머리 모양을 아는 사람부터 찾아야 한다.
헤어 디자이너를 선택할 때의 포인트는 나보다 젊은 사람을 고르는 것이다. 내 나이 또래의 사람이면 안정적인 헤어스타일로 해주기 때문에 정교하면서도 세련된 느낌이 들지 않는다. 흔하디흔한 느낌을 주기 쉽다. 그러므로 헤어스타일이 무겁고 칙칙한 느낌이 들면 과감하게 헤어 디자이너를 젊은 사람으로 바꿔보는 것을 추천한다. 그렇다고 나이만 젊고 한 가지 이미지에 갇혀있는 헤어 디자이너에게 가면 곤란하다. 다양한 스타일을 유연하게 만들어내고 임기응변에 강하며 내가 해달라고 하는 대로 잘 맞춰주는 사람을 찾아야 한다. 헤어스타일은 단지 머리 모양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때 가졌던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옷의 색깔도 나에게 맞는 것이 있듯이 헤어스타일도 마찬가지다. 유행을 따라가거나 다른 사람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떤 기분을 느끼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헤어스타일이다. 나도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스타일을 시도하며 모험을 했다. 긴 머리를 할 때도 있었고 아이처럼 짧게 커트하기도 했다. 헤어스타일은 때때로 과감해도 좋다. 머리는 바로 자라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고 또 할 수 있는 스타일을 여러 가지로 시도해보면 좋다. 셋째, 파운데이션을 바르지 않아도 괜찮다. 나는 원래 파운데이션을 바르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얼굴에 아무것도 바르지 않는 것을 더 좋아하는 까닭이다. 지금은 파운데이션을 갖고 있지도 않고 아예 바르지도 않는다. 아침에 샤워를 하고 피부 화장 없이 눈썹과 아이라인을 그리는 정도로 가볍게 메이크업을 한다. 그런 식으로 나는 5분 만에 메이크업을 끝낼 수 있다. 그렇지만 그 5분 메이크업은 거르지 않고 꼭 한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 나만의 기분 전환을 위한 소중한 의식이기 때문이다. 파운데이션을 발라서 주름을 감춰야 젊어 보일까? 점점 잡티가 많아지는 얼굴을 보정하기 위해 화이트닝을 해야 젊어 보일까? 더 나아가 나는 이렇게 생각해 본다. 젊게 보이는 것이 그렇게 좋은 것일까? 나이 들어간다는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다. 나이가 든 만큼 외모도 변해가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 자신을 인정하고 웃는 얼굴로 즐겁게 살아가는 쪽이 훨씬 더 멋지게 보인다. 노 메이크업에도 클렌징은 필수이다. 깨끗하게 씻고 로션을 발라 보습에 신경 쓰자. 맨 얼굴로 드러나는 내 피부를 지키기 위해서는 가끔 하는 클렌징을 걸러서는 안 된다. 넷째, 액세서리는 다음과 같이 활용하자. 스웨터에 목걸이를 하면 그것이 외출 복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당신도 그런 감각으로 액세서리를 하고 다니는가? 내 생각엔 그런 복장은 옷은 옷대로 따로 놀고 액세서리만 그 위에서 반짝반짝 존재를 주장하는 이상한 상황처럼 보인다. 액세서리는 옷과 잘 어울리도록 해야 한다. 패션은 균형이다. 전체적으로 잘 어우러지는 가운데 액세서리가 효과적인 양념 역할을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예를 들어 소매가 없는 옷을 입을 때 커다란 팔찌를 하면 포인트가 되어 매우 멋지다. 팔이 전부 드러나는 맨살 위에 팔찌가 딱 포인트가 되니 시선이 가고 멋져 보인다. 액세서리를 몸에 할 때 액세서리를 주연으로 할지 옷을 주연으로 할지 생각해보고 균형감 있는 스타일을 만들어야 한다. 예를 들어 가느다란 목걸이와 팔찌를 하는 경우라면 여러 겹 겹쳐서 효과를 내보는 것이다. 목걸이나 팔찌를 폼나게 겹치는 법을 알아내려면 일단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직접 겹쳐보는 수밖에 없다. 내가 좋아하는 장신구를 몇 개 겹쳐서 하면 내 기분도 좋고 보기에도 예쁘다. 여기에는 어떤 룰도 없다.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겹쳐서 하다 보면 어떻게 했을 때 잘 어울리는지 자연스럽게 발견할 수 있다. 작은 지갑을 쓰면 세상이 달라진다.
나는 옆으로만 긴 장지갑을 정말 좋아하려야 좋아할 수가 없다. 장지갑이 있으면 필연적으로 가방이 커진다. 가방이 커지면 쓸데없는 것들을 넣게 되고 그러다 보면 짐이 무거워진다. 나는 무거운 가방을 갖고 다니는 것이 싫다. 따라서 반지갑을 애용한다. 가방은 패션의 일부고 상당히 중요한 아이템이다. 그리고 나한테 딱 맞는 시계를 찾자. 내 마음에 들었던 시계가 있었다. 굉장히 오래전에 세이코에서 학생용으로 나온 검정색 시계였다. 그때 나는 학생도 아니었지만 그 시계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사고 말았다. 그 시계가 망가진 후에는 오랫동안 나한테 딱 맞는 시계를 찾을 수가 없었다. 어느 날 작은 면세점에 우연히 들어가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옛날에 갖고 있던 검정 세이코 시계와 비슷한 모양의 시계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오메가의 검정 시계였다. 남들이 보면 투박하다고 할 정도의 모양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옛날부터 나는 이러한 시계에 끌렸던 것 같다. 그렇게 사온 오메가 시계를 정말 좋아해서 정말 오랫동안 수리해서 사용하고 또 수리해서 사용하며 수십 년이나 몸에 지니고 있었다. 명품인 오메가에도 수명이 있었던 걸까? 시계를 수리해주던 아저씨도 포기한 지 10년이 지났다. 그럼에도 아직 오메가 시계를 버리지 못하고 계속 갖고 있던 나를 가엾게 여겼는지 남편이 새 시계를 사주었다. 그게 바로 지금 사용하는 검정색 타이맥스 시계다. 난 타이맥스 시계도 정말 좋다. 나한테 정말 잘 어울리기 때문이다. 나는 시계 가격이나 브랜드, 혹은 지금 유행하는 시계인지 여부는 상관하지 않는다. 나한테 딱 맞는 시계인지 그것만 중요하다. 평소 옷차림이나 내 성격에도 검정색의 심플한 느낌의 시계가 딱 어울린다. 특정 스타일을 가진 물건과의 궁합은 시간이 많이 흘러도 의외로 잘 변하지 않는 것 같다. 이 밖에 나이 들어 실천하면 좋은 5가지에 대해 추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집에서 입는 옷까지 나답게 코디해보기. 우리 집은 일하는 장소이기도 하고 쉬는 장소이기도 하다. 아침에 일어나면 샤워를 하고 일할 때 입는 옷으로 바로 갈아입는다. 외출할 예정이 없는 날도 마찬가지다. 일하다가 오후 5시 반이 되어 슬슬 퇴근할 때가 되면 침실로 가서 홈웨어로 갈아입는다. 홈웨어지 잠옷이 아니다. 잠옷으로 갈아입을 때는 진짜 잘 때뿐. 겨울에는 홈웨어로 따뜻한 소재의 트레이닝복 상하의를 입는 날이 많다. 그리고 무릎을 덮는 용도로 커다란 스카프를 소파 주변에 항상 놓아둔다. 봄이나 가을이라면 상의는 가벼운 티셔츠 차림인데 쌀쌀할 땐 그 위에 얇은 후드티를 입거나 스카프를 두르곤 한다. 여름에는 시원한 원피스를 주로 입거나 복사뼈 보이는 길이의 얇은 트레이닝 바지에 민소매 티셔츠를 입는다. 에어컨으로 추울 때를 대비하여 얇은 카디건을 가까운 곳에 둔다. 저녁 5시 반부터 오프 복장으로 지내는 시간이 나에게는 무척 소중하다. 몸과 마음이 편한 스타일의 옷을 입고 소소하게 요리를 만들어서 맛있게 저녁을 먹는다. 기분 좋은 음악을 듣기도 하고 좋아하는 책을 읽기도 하면서 정말 편안하게 쉬는 시간을 보낸다. 그리고 잠들기 직전 잠옷으로 갈아입고 침대에서 잠을 청한다. 하루의 생활 사이클을 생각하며 시간별로 적절하게 옷을 바꿔 입어주는 것도 일상을 다채롭게 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둘째, 옷 입는 방법에 따라 내 모습이 달라진다. 중년이 되어도 면 티셔츠가 어울리는 사람, 작업복만 입어도 멋지게 보이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들은 무엇이 다른가 하고 생각해보면 마음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바로 이 옷이야. 어서 입어보자.
이런 젊은 마음만 있으면 사람도 옷도 변한다. 옷을 입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가면 저절로 등이 쫙 펴진다. 평범한 티셔츠도 멋지게 보인다. 반대로 마음에 안 들지만 이거라도 입어볼까 하는 마음으로 옷을 입으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저 그렇다. 신기한 일이다. 지금 당장 입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면 100% 마음에 드는 옷이 아니다. 사람들은 단순하다. 입어보고 싶은 옷을 사고 신어보고 싶은 신발을 산다. 여름에 입는 옷을 봄에 미리 샀다면 이 옷 빨리 입고 싶다. 빨리 걸쳐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러내내 두근두근할 것이다. 그 두근거리는 느낌을 간직할 수 있는 멋쟁이들은 나이와 상관없이 항상 즐겁고 기쁘다. 패션에는 나이가 관계없다. 내가 지금 입고 싶다고 생각하는 옷을 차례차례 입으면 된다. 옷에 따라서는 도전하는 마음이 필요한 옷도 있다. 예를 들어 나이가 좀 있는 사람이 마음에 드는 데님 재킷을 발견했다. 보는 즉시 단순하게 입고 싶다고 생각하면 그냥 입으면 된다. 그런데 입어보고는 싶지만 난 입을 수 없다고 생각하면 그 시점에 데님 재킷은 그 사람과 이미 어울리지 않는 옷이 되어버린다. 이럴 때 끝까지 입지 않는 것이 좋다. 입어보고 싶다는 마음만 있으면 나중에는 그 옷을 나한테 어울리도록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코디하여 입을 수 있다. 그때는 거울과 씨름을 하면서 혼자서 패션쇼를 실컷 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야 자신감 있게 그 옷을 코디하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다. 그리고 외출할 때 당당해질 수 있다. 옷 입는 방법에 따라서 옷이 다르게 보인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예를 들어 재킷은 목 뒤가 재킷의 깃과 딱 맞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룩이 깔끔해 보이지 않는다. 재킷을 입을 때 그래서 앞으로 당겨 목 뒤가 재킷에 딱 닿도록 하고 깃이 들뜨지 않게 해야 한다. 목과 깃이 들뜨면 아무리 좋은 재킷을 입어도 멋져 보이지 않는다. 나이가 좀 있다면 재킷을 입을 때 가끔 뒤쪽 깃을 세워보는 것도 좋다. 허리 근처의 중간 단추만 잠그고 재킷이 자연스럽게 벌어지는 모양으로 입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럴 때 재킷 속에는 좋은 소재의 캐미솔을 입어주면 굉장히 성숙하고 품위 있는 차림새가 된다. 셋째, 좋아하는 옷을 입고 산책을 나가보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평범한 하루지만 약간 시선을 바꾸기만 해도 최고의 시간을 만들 수 있다. 나에게는 예쁜 저녁 해를 볼 때가 그렇다. 느낌 좋고 맛있는 요리를 만들었을 때도 그렇다. 아침에 옷을 입었을 때 예상 외로 핏이 딱 맞았을 때도 그렇다. 또한 베란다에서 햇볕을 가득 쬐었을 때도 그렇다. 이처럼 작은 행복을 느끼는 순간은 많지만 모두 분명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했을 것이다. 괴로운 일이 있거나 기분이 우울할 때는 맛있는 것도 맛있다고 느끼지 못한다. 힘든 일이 있을 때는 벚꽃이 피어 있는 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이 많다.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다. 평소에는 물론이고 기분이 우울하면 산책을 가보자. 근처 고원처럼 초록색 식물이 있는 곳이면 된다. 마음에 드는 코트를 입고 가볍게 산책해보자. 날씨가 좋은 날은 등이 따뜻해서 마치 태양이 망토를 덮어주는 듯하다. 그 따뜻한 느낌이 마음속에 답답하고 우울한 것을 풀어준다. 자연에서 식물을 자라게 하는 태양의 에너지는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다. 그렇게 따사로운 햇볕에 가끔씩 상쾌한 바람이 불면 그것도 무척 기분이 좋다. 미풍이나 솔바람은 마음속에 있던 먼지까지 날려버린다. 혼자서 조용히 걸으니까 새가 지저귀는 소리가 들리고 길가의 풀꽃을 알아차리기도 한다.
마른 가지 끝에 새싹이 붙어 있는 것을 보기도 하는 등 계절의 변화에 민감하게 느낄 수 있다. 가을이라면 자연스럽게 예쁜 단풍에 눈이 간다. 넷째, 수면 안대를 활용하자. 밤에 잠을 잘 때나 낮잠을 잘 때 나는 수면 안대를 착용한다. 수면 안대를 하고 잠을 자면 푹 잔 기분이 든다. 물론 중간에 자연스럽게 수면 안대가 벗겨지기도 하지만 자, 이제 자야지. 쉬자. 라고 스스로의 의식을 전환할 때 수면 안대는 정말 효과적이다. 나는 가끔 일을 하다가도 눈이 좀 피곤하다는 생각이 들면 등기로 눈을 따뜻하게 만드는 수면 안대를 사용한다. 잠깐 동안 그 수면 안대를 쓰고 있으면 눈의 피곤함을 덜고 다시 일 모드로 복귀할 수 있다. 피로는 쌓아두지 않고 그때그때 푸는 것. 일상생활을 하면서 의식적으로 기분 전환을 하는 것. 이 두 가지는 건강하고 즐겁게 긍정적으로 생활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요소다. 다섯째, 꽃을 마지막까지 즐기는 방법. 집안에 꽃이 항상 끊이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나는 거의 꽃을 사지 않는다. 이유는 단순하다.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잘 자라고 있는데 그 꽃을 자르는 것이 불쌍하다는 생각에서다. 대신에 꽃을 선물 받았을 때는 마지막까지 그 꽃의 모습을 즐긴다. 여러 종류의 꽃으로 만들어진 꽃다발을 받으면 준 사람에게는 미안하지만 받은 즉시 같은 꽃끼리 따로 먹는다. 한 종류의 꽃을 하나의 컵에 꽂아두기 위해서다. 이때는 꽃병이 아니라 작은 꽃 묶음에 어울리는 컵이나 와인 잔을 사용해서 집의 여러 곳에 장식한다. 집안 여기저기에 꽃이 피도록 만드는 것이다. 덩그러니 한 곳에만 화려한 꽃다발을 놓아두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집에 잘 어울리는 것 같다. 창가나 책상 위는 물론이고 의외의 장소에 꽃을 장식하는 것도 즐거운 일이다. 그런 식으로 충분히 즐긴 다음 꽃이 질 때쯤 되면 큰 접시에 물을 담아서 꽃잎을 흩어놓는다. 꽃잎은 말려서 손 편지 속에 넣기도 한다. 진홍색 장미도 처음에는 몇 줄기 모아서 장식하다가 나중에는 꽃봉오리만 잘라서 물속에 띄워넣고 오래도록 즐긴다. 마지막으로 꽃잎만 남으면 초와 함께 장식해서 유종의 미를 거둔다. 인생이라고 하면 거창한 것처럼 생각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주 작은 시간들을 쌓아놓은 것이다. 충실하게 하루를 보낼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게 하루를 보낼 수도 있다.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은 내가 고를 수 없고 같은 날도 더 이상 오지 않는다. 그러니 무엇보다도 오늘을 사는 내가 가장 기분이 좋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들 수 없다. 최고의 즐거움을 발견하려면 건강하고 활력 있게 살아야 한다.